네,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잠자던 종목들이 조금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향이 좀 보이는 하루였어요. 전체적으로는 큰 거래가 없었는데 종목별로는 좀 쏠림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. 일부 제약주나 개별주 몇 개에서. 근데 전반적으로 막판까지 한 점심 때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어요. 시장 전체적인 거래가. 근데 종가에 조금 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종가 부분에 거래가 확 돌아왔거든요. 그런 모습을 한번 이제 수급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아이고. 자, 수급을 보시면 오늘 몇 시야? 한 2시 정도까지도 특별하게 크게 시장에서 거래가 오늘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. 근데 막판에 한 1시간 동안 조금 평소보다 좀 거래량이 좀 많았고요. 그러면서 일반적인 날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네요. 막판에 보니까 종가에 어디가 들어왔나요?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개인들 매물을 좀 잡아먹고 끝났습니다. 이게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개인들 매수 폭을 줄이고 일단 확실하게 눈에 띄게 종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아니고,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흐름, 몇 종목에 조금 수급이 쏠린 상태에서 하루 종일 눈치를 봤다면 앞으로는 이제 10월달 장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특정 창구에서 돌아가면서 조금 이제 본격적인 자금을 조금 쏟아낼 수 있는, 조금 자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내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난 또 마지막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. 마지막 거래일과 동시에 금요일이죠. 즉 주봉과 월봉이, 그리고 또 뭐예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죠. 분기봉. 3분기, 한 분기를 마감을 하고, 주봉 한 주를 마감을 하고, 한 달, 월봉을 마감을 하는 날이 내일이네요. 동시에 세 가지의 마감이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내일은 어쨌든 내일 종가까지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거를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시장을 악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오히려 쉬고 나서 좀 더 강해졌죠. 뭐 미국 시장이 쉬는 동안에 큰 탈이 없었어요. 사실 어제 이제 밤사이,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밤사이에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막판에 좀 빠졌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쉬는 동안에 어떤 무탈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뭐 물량을, 그렇죠? 오히려 물량을 쏟기보다는 자금을 지금 마련해둔 자금을 좀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강했고요. 내일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고, 오전에 잠깐 빠졌다가 종가로 살릴 수도 있어요. 종가로 살리는데 조금 힘을 더 실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어쨌든 마지막 날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. 이렇게 모여 있는 날은. 그러니까 단순히 월봉이 마감되는 날은 좀 약할 수 있는데,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날은 특별히 더 평소보다는 좀 더 관리를 해주는 경향이 높아요. 한 80% 정도의 확률로. 물론 뭐 내일 상황에 따라 어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빠져서 끝났고, 그것이 만약에 오늘 밤 사이에 추가적으로 쭉 하락을 이어간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오늘 조금 받쳐주면서 끝나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만 만들어준다면, 내일까지도 오늘과 비슷한 장세, 혹은 점심시간까지 뭐 조정 거치다가 막판에 쫙 살리면서 끝나는 뭐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일단 이건 일반적인 그냥 생각이에요. 뭐 그건 다 모든 증시는 다 내일 다음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겁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상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일단은 어쨌든 내일까지는 종목들이 굳이 커트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, 이제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고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막판까지 살린다면 또 그걸 이어서 10월까지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, 또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추석 연휴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, 거기에서 얻은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인,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확인을 좀 했죠. 그럼으로써 10월 달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월 달에 그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,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. 10월 달에는 이제 대북주들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또 일정이 또 다가올수록 또다시 한 파동 더 해먹으려고 할 것이고, 바로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. 그럴 것이고, 전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거고,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 상승을 하기 위한 바이오 종목들이 또 힘을 내줘야 될 것이고, 여러모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 종목 안 가는 것들 무리하게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보고 10월 적어도 초중순까지 중순까지라도 좀 더 보면서 그 와중에 조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하나씩 한 방에 하지 마시고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. 일단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은 트렌드가 있어요. 어느 연속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갑자기 잠잠하다가 한방 어느 날 잡고 튀어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평소보다 갑자기 잠잠하게 횡보하다가 폭발, 하루 오늘이야 하면서 거래 딱 실리고 폭발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. 오늘의 3일제약 같은 그런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거래 없이 잠잠한 종목을 갖고 있다가 내가 파는 순간 다음날 날 잡고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. 사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에요. 짧게 기다렸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적당히 좀 내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종목들을 그런 식으로 버린다면, 물론 옮겨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결국엔 한두 달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내가 못 이기고 오늘 그냥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했는데, 그 기다리던 종목이 갑자기 내일 날 잡고 폭발을 하고 상승은 갑자기 20% 올라간다든가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고, 그렇게 해서 옮긴 종목은 또 고점에서 또 따라갔더니 또 조정을 강하게 겪는다든가 이렇게 꼬여버리면요, 일단 매매 자체는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겠죠. 다시 다른 거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심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. 일단은 지금은 그 심리에 휘둘릴 때는 아닌 것 같고, 어차피 순환 장세에서는 차분해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차분히 내 종목이 어느 거래가 터지는 날을 좀 기다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, 기다리다 하나씩 터지는데 하나씩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수익금만큼 다른 종목을 좀 커트를 해낸다든가 이런 정도의 매매 기술은 쓸 수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너무 급하게 지금 이거 안 가니까 버려야지라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어느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잡고 튀길지 모릅니다. 지금은 그런 시즌이고요.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그 결론은 그렇게 보시고 11월,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개편이 나올 겁니다. 지금 보유한 종목이 이제 내년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3개월 마지막 4분기인데 3개월 동안은 종목 개편에 집중을 할 거고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유한 종목은 좀 더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. 그렇게 보시고 종목의 개편 시점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1차적으로 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차 라인으로 보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중간 선거 라인 쪽 보시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연말인데,
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시즌에 맞는 내년 종목으로 당연히 개편을 해 나가야겠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3분할로 해서 종목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,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한 방 한 방씩 튀어 오를 겁니다. 보유 종목이. 그 틈을 타서 하나씩 포트를 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괜히 지금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수급이 쏠리는 날에는요, 괜히 엇박자 타기 쉬워요. 따라 들어갔다가 그거 갑자기 조정 강하게 받고, 또 내가 따라 들어갔더니 원래 버렸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달리고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. 예를 들어 3일 제약을 만약에 기다렸다, 이걸 여기서 갖고 있다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내가 지루해서 추석 전날 그냥 팔아버렸어요. 그럼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서야 따라가 볼까요 하면서 위에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날리는 거예요.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.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순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어요. 모든 종목은 당연히 다 할 수 없어요. 그 중에서 선택해서 몇 종목을 하는 건데, 그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자리 잡고 한 방에 거래 실리고 달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중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지금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보고요. 내일은 어쨌든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막판까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니까 별다른 시장 악재가 생기지 않는 한 끝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일단은 천천히 보는 거를 기본으로 할게요.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급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. 자, 개인들 59억, 외국인 200억대 사고, 금융투자에서 50억 들어왔네요. 특별한 건 없어요. 이게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오늘 없었습니다. 다만 막판에 어떤 종가로 개인들이 매도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좀 잡아가는 흐름 보였다.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어떤 움직임 자체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. 코스피는 개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어요. 1300억대 팔았고,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잡아줬네요. 금융투자는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. 코스피야 뭐 우리가 특별하게 크게 주목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들 매수가 그렇게 개인들 매수 상황이 좀 더 강해요. 제가 항상 기준으로 여기는 7월 4일 기준으로 개인들이 8천억 매수입니다. 요거 5천억 이하로 좀 떨어지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때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1,000억 이상의 의미 있는 개인 매도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고, 투신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투신이 지금 갑자기 조금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, 투신이 좀 잡아주면서 개인들이 파는 그런 날부터가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늘의 주도 종목은 뭐 바른전자가 뭐 저번에 유상증자였나요? 그걸로 급락을 하더니, 유상증자였나? 유상증자로 급락을 하더니 오늘 상한가로 회복을 어느 정도 시켜놓네요. 특징 종목이었고, 이거는 개별주였고,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은 오늘의 주도 섹터는 3일제약을 비롯한 바이오의 일부 중형주급 이상의 바이오 종목이었어요. 3일제약, 녹십자 MS, 그 다음에 사마제약, 종근당 바이오, 이런 것들, 메디아나, 이런 것들이었고, 내일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일 겁니다. 대신에 다른 종목이 순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러니까 전날의 메디아나 같은 흐름, 혹은 전날에 3일제약 같은 흐름,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안 터지고,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던 종목이 거래를 하루 터뜨리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리 잡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, 이런 종목을. 그러나 어느 정도 구간을 두고서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러고서 하다 보면 그 종목이 폭발을 할 것이고, 이런 전략으로 가시고,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순환을 하면서 주도 섹터를 이루면서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대북주의 힘이 조금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대북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많이 쉬었어요. 일부 종목 말고는 특정 몇 종목, 퍼스텍이나 티플렉스나 포스코엠텍 이 정도 종목 말고는 또 삼육물산이나 몇 종목 말고는 아난티도 좀 움직였나? 하여튼 일부 이제
10손가락 안에 들어요. 이런 종목들 말고는 대부분의 100종목 이상이 오늘 동시에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. 하지만 대북주는 사실 오늘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날이었죠. 추석 연휴 때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개장을 한다면은 대북주가 조금 점핑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느 정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그게 이제 기대감이 조금 시들었다는 거. 약간 며칠 쉬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도 바로 거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, 희석이 된 거죠. 또 기대감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반응이 안 나왔던 거고, 또한 반대로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.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 때 뭐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고, 그렇죠? 조금 더 평화적인 내용을 좀 강조할 것이고,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올해 내내 달려왔던 내용 다 파기하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잖아요, 사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한 만큼 주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잡히고 거기 그 날짜에 대한 이제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기대감이 또 실릴 수밖에 없어요. 왜?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거기에 수급이 쏠려 있고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 작업 물량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흔적도 대부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들어온 자금들은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빠져나갈 겁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넘보고 있을 거고, 그 기회를 계속 기다릴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자금이 흘러나간 자금 유출입 과정들을 살피면서 또 그 자금 유출입에 어떤 이유가 붙는지까지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본다면, 아직까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어느 대북주들을 오히려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나오는 동안에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. 당장은 뭐 바로 슈팅이 나오고 뭐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떤 기간을 두고 움직인다.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할 때마다 또는 일정이 또 확실하게 잡힐 때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, 아직 그것마저도 아직 키맞추기가 되지 않은 종목들 우선으로 또 갑자기 날 잡고 펌핑 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전략을 좀 세워서 앞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급하면 지금 계속 꼬일 수 있는 시즌이에요. 왜냐면 순환매 장세에서는 급하면 꼬입니다. 순환매 장세라는 게 뜻이 뭐예요? 계속 안 간 종목이 간 종목의 키를 맞춰서 순환한다. 수급이 돌고 돈다라는 건데, 지금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괜히 들어온 쪽으로 자꾸만 쏠리다 보면요 계속 꼬입니다. 갈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바람직해요. 뭐 하루 이틀하고 말 것 아니라면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고요.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좀 수립을 해서 매매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며칠 한 5일 동안 이제 나름대로 뭐 바쁘신 분도 계셨고 좀 푹 쉬신 분도 계셨을 텐데, 피로감이 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,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. 쉬신 분들은 그 몸이 이제 쉬던 것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또 오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, 다른 월요일과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찌감치 조금 쉬시고요. 뭐 오늘도 뭐 마감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, 일찍 쉬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말일 시장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